가는 놈이 간다라는 게 결국 추세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추세가 좋은 종목을 찾아내고 변곡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추세, 상승 추세를 사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는 거라면 하루짜리, 하루 반짜리로 끝나는 테마들이 상승 추세일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 건설업종이 상승 추세가 아니니까 재료가 먹혔다가 바로 하루 만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애들은 상승 추세니까 재료가 한번 나오면 과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료와 추세의 연관관계, 똑같은 크기의 재료라고 생각했는데 상승 추세일 땐 크게 먹히고 하락 추세일 땐 오히려 갭상승하고 얻어맞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같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식 투자라는 건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또는 기업 분할, 액면 분할, 주식 배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를 확실히 아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상증자는 왜 안 좋아, 무상증자는 좋아, 기업 분할도 좋아,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좋은 재료인지 안 좋은 재료인지에 대한 판단들, 또는 언제가 매수 타이밍인지,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또는 권리락일, 또는 신주가 들어올 때, 또는 기업 분할 공시가 나왔을 때, 기업 분할 정지 전날, 또는 기업 분할 재개일 두 종목으로 상장될 때, 이렇게 포인트들을 다 정리해놔야 돼요. 사실 주식계의 일타 강사로서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기업 분할, 매매 포인트들이 어딘지 다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슈퍼게임 양초보 주식 수업이나 이런 데는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날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하고 계세요? 오늘 장 마감 상황 한번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식 공부하기에 앞서서 빨리 오랜만에 하는 치킨 5명 당첨 이벤트 당첨자분들부터 말씀드리고 수업 시작할게요. 어제 제가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 올해도 작년처럼 작년에는 11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건대에서 800명 이상 규모의 강연회를 했었는데요. 올해도 또 다행스럽게 강연장 임대가 돼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10월 28일 토요일 날 건대 강연이 잡혔어요. 여러분들한테 작년에 건대 강연에 오신 분들 중에 연극, 노래, 춤 어떤 게 좋았었는지 옛날 기억도 한번 회상해 보시고, 또 올해 뭐가 보고 싶으신지, 특히 춤은 누구의 춤이 좋은지 이런 걸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라이 씨가 5분 선정을 했습니다. 라이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리뷰 7289님. 주식이 온통 파란색으로 힘들어하던 와중에 세무사님 영상을 접하게 돼서 강연회를 왔는데 그때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바로 유료 멤버십을 가입하셨대요. 실제로 옆에 보니까 정말 딱 기간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럭키제인 770님. 직접 건대 강연회는 오지 않았지만 그 영상으로 올려주신 걸 너무 잘 봤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 중에서 꼽으라면 새삥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올해는 띵띵땅땅 춤과 지수의 꽃 개사해서 부탁드려도 될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당첨입니다. 한번 세무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띵띵땅땅 춤은 뭐야? 띵띵땅땅이라고. 이스 알아? 네, 약간 율동 같은데 어렵지는 않아요. 춤 이름이 띵띵땅땅이야? 그 노래 띵띵땅땅이라고 검색하면 곡이 나와요. 한번 세무사님도 한번 보셔서 고민을 해주세요. 자, 이제 좀 아이디가 어려워요. USER, 이건 앞에 똑같으니까 뒤에 맨 마지막 네 글자만 부를게요. MO1T. 작년 건대에 참여한 사람인데 세무사님이 눈물이 난다 개사한 노래가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때가 신랑 모르게 주식을 했는데 물려 있었는데 그 노래 듣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번에 춤은 샤이니가 15주년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추는 하이퍼? 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하이퍼가 저는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님도 한번 같이 봐서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분, 이분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네 글자 VL42님. 세무사님을 1년 6개월 정도로 인연이 됐는데 스스로 강연회를 개근하려고 매년 개근을 했더니 건대축제도 참석을 했대요. 참으로 놀랍고 존경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축제였다. 그리고 새삥, 자신의 한계에 도전, 그리고 내용 담는 연극, 주식 개사한 노래, 모든 게 너무너무 이제 의지를 굳세게 도전하는 계기가 됐고,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좋았던 건 주식 개사 노래였대요. 이번에도 어떤 내용으로 개사해 주실지 좀 당첨입니다. 자, 마지막 분,
마지막 네 글자 PFED님 영상 잘 봤습니다. 참석자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개사에서 불러주신 노래가 너무너무 좋아서 듣다가 울었대요. 하락장 때 너무 위로받은 느낌. 근데 이분은 어떤 식으로 개사를 했으면 좋겠는지도 적어주셨어요. 떨어져도 쫄지 말고 올라가도 너무 들뜨지 마라.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되뇌이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늘 해주시는 말씀이시죠? 많이 영상 시청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갑자기 슬퍼지네요. 눈물이 난다 내 주식을 보면. 사실 가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죠. 근데 그 당시는 정말 지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작년에 1년 내내 떨어지고 있던 상태라서 개사를 좀 여러분들의 심정을 담아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가사를 보면서 좀 하락장에서의 마음을 좀 달랬으면 했는데, 또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네요. 올해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응원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춤도 한번 검색해보고 또 좋은 노래 개사도 한번 준비해보고, 작년에 한 5시간 정도 강연을 했었죠. 그래서 올해도 좀 준비 잘 해보겠습니다. 10월 28일 금방 시간 갈 거죠. 저도 금방 가는 시간을, 그 속도를 알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미리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거래소 지수는 2581.39포인트고요. 야, 그래도 양선 마감을 했어요. 이게 오늘 마이너스 0.5까지 빠지다가 마이너스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양선 마감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도 사실 거의 보합 마감이거든요. 어제 미증시 다우는 별로 안 빠졌지만 나스닥은 1% 이상 빠졌었는데, 오늘 거래소 지수 시초가 사실 별로 안 떨어졌었어요, 시초가가. 근데 이제 장중에 좀 빠지다가 종가에 다시 올려서 보합권 플러스 마감했다. 플러스가 아니고 양선 마감했다. 코스피 거래소 차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에서 더 빠지지 않고 싶어 라는 걸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올해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크게 빠질 확률은 낮아 보이고요. 2580, 70 이렇게 하방 경직을 좀 확보를 하면 다시 2600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고, 이평선의 위치는 20, 60, 120, 200이 완전 정배열인 상태에서 21선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는 중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닥은 양선 회복은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하락폭도 거래소보다 좀 큽니다. 마이너스 0.61%가 빠졌고요. 장중 저점은 마이너스 1.34까지 빠졌으니까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장중 저점도 더 낮게 빠졌었고, 그리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것도 보합까지 올라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제 미증시가 빅테크 기업 위주의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 좀 더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과 거래소의 움직임도 그것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를 움직이는 코스피 200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거래소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한 0.28% 상승, 72,000원 회복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 최고가, 52주 최고가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차트가 살아난다면 거래소 지수를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삼성전자 플러스 의미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쭉 있다가 어제 또 제가 자동차 업종의 강세를 뽑아드렸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움직임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대차가 2.74, 기아가 0.82, 현대모비스는 무려 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주들 또는 현대차 그룹주들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오늘 4%가 올랐는데요. 한국전력은 이렇게 길게 보면 메리트가 참 없는 종목이에요.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설명을 안 드리는 거다.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의 강세는 이게 만약에 보통의 종목이라면 좋은 차트로 바뀌어가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통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틀 올랐네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200 전 종목 상승률을 한번 보면 최근 들어서 코스피 200에서 상승률 높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의료주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이 오늘도 7%, 6%씩 올랐네요. 한세실업 7% 상승, 영업무역 6% 상승. 제가 노래 불러서 응원해서 또 올랐나요? 현대 위아가 또 5.6% 상승.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 4%, 한국전력 4%. 라면 만드는 회사들 4%씩 올랐네요. 삼양식품 4% 상승, 농심 4% 상승, 강원랜드 3%. SL 자동차 부품주에서 굉장히 이미지 강한 대명사격인 종목이죠. 2.96%.
현대차도 2.74. 오늘 자동차 부품주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이 아주 두드러지게 많이 빠진 종목이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빠졌고요. 셀트리온이 원래 좀 뭐 움직임이 좋진 않았지만 차트상으로 근데 오늘 8%나 빠졌고 관련 악재가 좀 나왔었네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생산 업체들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셀트리온 오늘 시총 대형주들이 하루에 뭐 5% 이상 빠지기 쉽지 않은데 8%나 빠졌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기업 분할주였던 OCI 홀딩스 8% 하락했고요. 금양, 코스모화학, SK이노베이션, 포스코 퓨처엠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좀 움직임이 둔화됐었죠. 어제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거의 6% 정도 하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 하락, 특히 테슬라, 애플, 구글 같은 빅테크주의 하락에 오늘 IT 또는 전기차 이쪽 애들이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코스피 200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한 7천억, 6,600억 정도 거래됐는데 사실 거래가 활발한 날은 한 1조 이상 거래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뭐 거래가 죽어있던 날이었고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은 없었고 에코프로 전고점 근처에서 돌파하는지에 대한 효과를 좀 곤두세워야 될 종목인데 왜냐하면 2차전지에서 가장 지금 영향력이 큰 모두가 인정하는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오늘 전고점 돌파하는 강세의 반대인 3% 하락이었고 장중에는 6%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DX는 종가 기준으로 올해 최고가 갱신을 했고요. 장중 기준으로는 아직 고점이 남아있네요. 포스코 DX. 큐렉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7천억짜리가 3,500억까지 총 시가총액의 절반이 거래됐는데 윗꼬리 달고 좀 밀려서 좀 아쉽게 됐네요. 루닛 오늘 한 번 더 갭상승 나오면서 3% 상승 나왔고요. 2조 2천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은 8% 급락 나오면서 심지어 거래가 좀 터져갖고 더 안 좋은 차트를 만들어 놨고요. 조선내화 같은 경우는 7천억짜리가 2천억 거래됐고 제가 조선의 4번 타자 말씀드렸을 때보다 50% 이상 올랐네요. 그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뭐 한 11,000원, 12,000원이었으니까 50%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기업 분할은 거래 정지가 한 달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 정지 전에 나올 것인지 거래 정지를 받고 기업 분할하는 두 회사의 주식을 다 가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어느 테마가 진짜 강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큐렉소, 루닛 섞여있죠. 셀트리온 섞여있죠. 거기다가 에코프로랑 포스코 DX 정도니까 뭐 2차 전지가 강했다. 뭐 거래가 많이 됐다. 아니면 반도체가 거래가 많이 됐다. 뭐 이렇게 말하기 애매한 그냥 뭐 지수 조정이었고 특별한 주도 테마가 없었다가 가장 정확한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등락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가는 6개 정도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건 카페24가 유튜브하고 연결된 그런 판매에 대한 게 이슈가 되면서 여기 보면은 카페24 유튜브 라이브 커머스 채널 개설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런 식으로 제로가 나오면서 유튜브하고 연결됐다는 게 굉장히 큰 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네요. 카페24 상한가.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차트가 상승하고 음선도 해주고 다시 가는 되상승 패턴 종목들이 유행한다고 했었는데 확실히 강한 힘을 오늘 한 번 더 보여주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나 재료 공부도 단기 매매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업 분할 종목에서 이수화학 그리고 동국제강으로 이어지는 모습에서 동국제강은 동국홀딩스가 움직였었는데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움직였고요. 그런 여파로 조선내화 오늘 거의 상한가 갔었거든요.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25%까지 오르다가 종가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또는 기업 분할, 액면 분할, 주식 배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도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를 확실히 아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상증자는 그게 안 좋아. 무상증자는 좋아. 기업 분할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좋은 재료인지 안 좋은 재료인지에 대한 판단들 또는 언제가 매수 타이밍인지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을 때 또는 권리락일 또는 신주가 들어올 때 또는 기업 분할 공시가 나왔을 때 기업 분할 정지 전날 또는 기업 분할 재개일 두 종목으로 상장될 때 이렇게 포인트들을 다 정리해놔야 돼요. 사실 주식계의 일타 강사로서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기업 분할, 매매 포인트들이 어딘지 다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슈퍼게임 양초보식 수업이나 이런 데는 제가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테카바이오도 약간 후발주자 의료 AI로 이미지가 좀 강화되는 모습, 그러면서 오늘 또 상승을 했고, 최근에 해운주 움직였던 흥하해운 움직이다 조정받고 오늘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 정도가 오늘 상승 종목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오늘 통신주들 좀 움직임 한번 나왔었는데 좀 상승률 마감까지 통신주 이름 올리고 있는 게 많지는 않네요. 그래서 여기 하루 천하로 좀 끝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뜨거운 감자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들은 언젠가 한 번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주면서도 막상 어떤 재료 때문에 하루 움직이면 하루짜리 또는 하루 반짜리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 대다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는 한 번도 통신주가 움직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는 놈이 간다라는 게 결국 추세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가 추세가 좋은 종목을 찾아내고 변곡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추세, 상승 추세를 사기 위해서 차트 공부를 하는 거라면 하루짜리, 하루 반짜리로 끝나는 테마들이 상승 추세일 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건설, 건설업종이 상승 추세가 아니니까 재료가 먹혔다가 바로 하루 만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2차 전지애들은 상승 추세니까 재료가 한번 나오면 과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료와 추세의 연관관계, 똑같은 크기 재료라고 생각했는데 상승 추세일 땐 크게 먹히고 하락 추세일 땐 오히려 갭상승하고 얻어맞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같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식 투자라는 건 정답을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찾아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이 주입식 교육의 단점이 뭐냐면 답이 뭐가 있어야 돼. 그럼 막 답을 모르면 부들부들 떨어. 답이 뭐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사실은 산악회도 하고 어떤 치맥 파티도 여러 번 하고 또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상담을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상담을 직접 해드릴 때 또는 저한테 궁금한 질문을 받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자세로 질문을 하냐면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세무사님은 언제 매도하세요? 세무사님은 종목 선정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세무사님은 어떻게 어디서 재료를 받나요? 찌라시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정답을 원하는 그런 질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 주식을 제가 20년 이상 했는데 제가 늘 확률을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맞았네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때는 그때 정답이었는데 이번에 틀렸지? 그러면 결국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장 비스무리하게 좋은 답을 찾는 과정이 주식 투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확률을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답은 확률이 필요 없겠죠. 답 아니면 오답이니까. 정답 아니면 오답이지만 주식 투자는 그렇지가 않다. 약 한 70% 확률로 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80%도 제가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는 거의 80% 확률로 고점이라 그랬죠? 근데 답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부자 노래 두 번째 축가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 세무사 부자 음식 지어라면 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화요일 10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33%, 코스닥 마이너스 0.77%로 양시장 모두 음선 조정 받고 있습니다. 며칠째 양선, 음선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네요. 약간 흘러내리고 있는 조정장이지만 큰 하락보다 적절한 조정으로 에너지 비축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나스닥 지수 1% 이상 하락 나왔지만 올해 상승폭이 워낙 강해서 자연스러운 조정 수준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어제 가장 강했던 자동차 업종이 오늘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는데요. 시총 20위 안에 오른 종목이 딱 3종목인데요.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네요.
자동차 관련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전력,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장대 양선 만들면서 차트 이쁘게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최근 흐름 좋은 영원무역, 한세실업, 오늘도 4% 이상 동반 상승 나오네요. 반면 2차전지, 방산 등 최근 강세 업종들 오늘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들을 보면 2차전지, 엔터, 반도체 등 전체 업종들 조정 보이는 모습이며 시총 1조 이상 종목에서 3% 이상 상승 종목이 단 한 종목도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상한가 두 종목의 탑 30, 6%대 상승 보이고 있네요. 상승 종목 중에 통신주들이 그나마 선방하면서 포함되어 있지만 지수 조정의 날이라는 게 아쉽습니다. 기타 종국제강, 동국홀딩스, 조선내화 등 기업 분할 종목들 탑 30 안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최근 조정장이 되면서 무상증자, 기업 분할 이런 작은 테마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쉬었다 가는 하루.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